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최만수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친구 없이 살아라. 친구 없이를 살아라. 이경규 개그맨이 이야기한 건데 이경규 씨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경규 씨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친구 없이 살아야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이상한 사람 걸리거든요. 그 외로움에 대한 면역력을 스스로 키워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 내 삶에 쑥 들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마저 없으면 더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나가는 일은 결국 내 마음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핑계 삼아서 내 마음이 꺼려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스스로 멋지게 꾸며놓으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슈퍼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요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들썩들썩입니다. 장기화학을 의미하는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면서인데 2000년대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크게 세 번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노트북 수요 증가에 힘입은 2000년대 초중반, 두 번째는 모바일 기기 확산이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 세 번째는 스마트폰 교체 수요와 가상자산, 그 채굴이 힘입은 2010년대 중후반, 이렇게 세 번째죠.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와 분명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네요. 과거에는 소비자 변덕에 좌우되는 롤러코스터 형태였는데 현재는 이 AI 패권을 잡기 위한 그 일종의 빅테크 경쟁이 핵심입니다. AI 시장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향후 몇 년간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은 크게 떨어질 우려보다는 크게 오를 가능성에 대비할 시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반도체는 공급자 위에 사이클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고 하죠. 앞서서 세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핵심 동의는 소비재네요. 최종 소비재의 대중화나 교체 그 주기에 맞춰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는데 먼저 2000년대 초중반엔 PC 보급 확대와 인터넷 개막이 주도했고 개인용 PC가 자리를 잡으면서 D램 수요를 유연했죠. 2010년대 초반 역시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 혁명과 맞물려서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트 제조사의 생산량 확대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이어졌더라고요. 2017에서 18년도 상황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는 인프라 수요가 일부 등장을 했는데 슈퍼사이클을 이끈 건 스마트폰 교체 수요와 태블릿 등 소비재 시장 확대랑 가상자산 채굴 수요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재차 둔화되고 가상자산 가격 폭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슈퍼사이클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비재 중심의 슈퍼사이클은 명확한 한계를 보였는데 극심한 변동성이죠. 시장의 흥망성쇠가 최종 소비자 구매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탓이고 일례로 2010년대 초반 슈퍼사이클을 살펴봅시다. 소비자들의 피처폰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수요 확대를 확인한 세트 제조사가 공급 물량 경쟁을 펼쳐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문제는 업종 특성상 리드 타임이 길다는 거죠. 각종 장비를 받는 데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수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 소비자의 교체 주기도 예상보다는 길어졌고 증설로 드러난 물량은 곧 악성 재고로 이어지죠. 이 재고를 털어내려는 치킨 게임이 벌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슈퍼사이클은 공급 시차, 그 다음에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치킨 게임, 그리고 반도체 가격 급락과 감산, 이렇게 악순환 구조로 막을 내리더라. 반면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소비재가 아닌 AI를 둘러싼 빅테크 패권 경쟁이 핵심 동인인데 AI 인프라를 확대를 위해서 빅테크 투자자가 늘면서 AI 칩 수요가 폭증했고 자연스럽게 AI의 그 칩 필수 부품인 HBM 이 수요도 고공행진입니다. AI 패권 경쟁으로 HBM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죠. 이 과정에서 공급자 그 주도 환경이 갖춰졌는데 HBM 특성 때문이에요. HBM은 범용 DRAM과 달리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제공하는 주문형 반도체다. 쉽게 말해서 과거 슈퍼사이클은 미리 생산 라인을 지어놓고 주문을 기다리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 라인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 때는 공급 단계별 정보 왜곡 탓에 수요 변동성이 컸다면 주문과 수주형 산업에서는 수요 가시성이 높아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비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같은 전략은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재고 상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3분기 말 기준 세계 디램 제조업체의 평균 재고는 3.3주, 역대 최저치. 2017에서 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에 평균 재고보다 낮아요. 업체별로 살펴보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재고는 각각 2주에 불과하고 삼성전자는 6주 정도 알려져 있더라. 이 공급자 주도 환경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설비 투자의 그 절제 전략을 취하는 와중에 HBM 수요는 급증하고 있네요. 프로드컴이 최근에 실적 발표 중에 언급한 100억 달러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신규 고객사가 오픈 AI로 추정된다죠. 이런 기존의 HBM 수요 집계 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수요고 엔비디아 컴퓨터 그 GPU 수요와 그 HBM 확대가 지속되는 한편 AG계에서도 HBM 수요 전망이 기존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체가 그 투자를 절제하고 재고까지 떨어진 데다가 병목 현상까지 겹치는 상황이라면 그 장기간 공급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외에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범용 디램 공급 부족도 슈퍼사이클 요인이고요. 제한된 생산 능력에서 HBM 라인을 늘리다 보니까 범용 디램 공급 부족이 발생 중이죠. 2026년은 범용 디램 역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버 출하량과 디램 채용량 그 급증으로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정체하면 평균 단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업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과거 슈퍼사이클과의 차이점이네요. 현재 슈퍼사이클은 빅테크 생존과 직결되는 투자에 따른 결과죠. AI 패러다임이 단기간 붕괴되지 않는다면 HBM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지속 기간은 각각 18년, 15년 정도입니다. 현재 3년 정도 된 AI 혁명 지속 기간을 감안하면 AI 버블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하죠. 빅테크 설비 투자는 매년 늘고 있고 메타는 지난 2분기 실적 설명에서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 하단을 기존 640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높였고 메타의 그 CFO가 지금은 AI 미래를 위해서 본격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알파벳도 설비 투자 전망치를 상향했고 알파벳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를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높였다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슈퍼사이클 왠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